Welcome back 밀리테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순수특강 영어 유형편 13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감 좀 키우셨나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절대 독해 공략법은 거의 초반에만 설명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전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바로 문제 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휘를 선생님이 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냉동 건조 감자 추노, 이게 영어가 아니라 남미니까 스페인 사전을 찾아봤더니 추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냉동 건조 감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거의 처음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sprout, 싹이 나다, 발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몰드는 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몰드가 우리 곰팡이 말고도 거푸집, 그러니까 뭔가 주조를 할 때 그 틀을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 겉의 틀, 거푸집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decay, 부패, famine, 기근, 그러니까 뭔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라던가 아니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를 이제 기근이라고 합니다. 플래토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고 듀는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express는 원래는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표현하다, 표출하다 이런 뜻 알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express 버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편에서도 이제 express 편이 있고 뭐 그런 거. express가 형용사일 때랑 동사일 때 이제 속달, 그러니까 급행, 급송으로 이제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뭐 과즙이나 어떤 액체를 이렇게 짜내다 했을 때도 express라는 동사를 씁니다. sealed는 ed가 붙은 것을 보아하니 동사에서 pp 형태가 된 형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seal이 밀봉하다 하니까 sealed가 되면 밀봉된, 밀폐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두 개 반 더 볼게요. deteriorate는 뭐 여러분들 악화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많이 외웠을 것 같은데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죠. 필수 암기로 두셔야 되고요. 요거 학생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hydrate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물을 이제 공급하는 거, 수화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반대인 건조시키다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걔는 rehydrate가 아니라 dehydrate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rehydrate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건조를 시켰던 것을 다시 물을 넣어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 쪽 관련된 이런 독해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어휘들이 몇 가지가 좀 보였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어휘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학습 자료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harvest에 ed가 같이 붙었네요. 그러면 once harvested, 해석적으로는 일단 뭐가 되고 나면 수확이 되어지고 나면이란 뜻입니다. harvest는 무엇을 수확하다라는 타동사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once라는 접속사와 harvested라는 분사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보셔서 그 주어가 바로 뒤에 있죠. potato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ven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심지어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감자들은 이제 주어가 됐으니까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뒤에는 당연히 positive, negative, 그렇죠? 뒤에는 분명히 negative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봤을 때 keep이 보입니다. 요거 학생 여러분들 미리 정독 예습을 해왔을 거니까 해석하기 좀 애매모호했죠. 왜냐면 우리가 keep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왠지 형용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keep 하나밖에 안 나왔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keep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다,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이형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고작 몇 달밖에 안 되죠. 뭐하기 이전에, 싹이 나기 이전에. 자, 감자에 싹이 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감자에 싹이 나면 못 먹죠. 싹이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싹이 나기 이전까지 고작 몇 달 정도밖에 신선도를 유지 못한다라는
된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and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는 데이는 당연히 요 앞에 있었던 potatoes를 나타내겠죠. 이 감자들은 취약한데 바로 어디에 취약하다? 곰팡이와 부패에도 취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2번에 당연히 여러분들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하고 however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developed 뭐를 개발했냐면 방법을 개발했죠. 당연히 얘네들이 곰팡이와 부패에 취약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개발을 했을 겁니다. 더불어서 so 대신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라고 연결을 하셔야 되죠. 자, 이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들은 could be stored 저장이 되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서의 데이는 1번 원주민이다 아니면 2번 감자다. 여기서는 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be stored라는 지금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얘네들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아까는 고장 몇 달밖에 신선으로 유지를 못한다고 했었는데 수년 동안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감자를 수년 동안 저장을 했어야 했을까? 그것에 대한 목적은 뒤에 to provide에 있습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기근의 상태, 흉년이 들었거나 이런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원주민들이 개발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춥고 건조한 기후인데 알티플라노에서의 춥고 건조한 기후예요. 근데 우리가 알티플라노를 모르는데 뒤에 괄호로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즉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인 알티플라노의 춥고 건조한 기후는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봤더니 make라는 오형식 동사가 나왔네.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해서 우리가 목적 보어가 형용사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this는 앞에서 수년 동안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가능했다? 바로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기후 조건을 어떻게 이용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저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천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번에서 after harvest가 나왔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합리적인 의심. 앞에서는 once harvested가 됐는데 왜 여기서는 그냥 harvest가 나왔을까? 라는 의심을 한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또 놓쳤네 라고 하면 아직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마주하면 영어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fter를 이제 접속사로 봤다기보다는 전치사로 볼 수가 있죠. after는 접속사, 전치사 둘 다 가능합니다. harvest는 마찬가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얘는 명사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확 이후에 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harvested라는 이들을 붙여도 사실은 무관하죠. 뒤에가 주동, 앞에가 접주동이라고 했을 때 이 potatoes가 주어기 때문에 얘를 접속사로 둔 분사 구문이나 주어 플러스 비동사 아까 once가 있었던 문장이랑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ed가 붙어도 되고 아니면 단독으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명사로 두셔도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수확 이후에 그 감자들은 were covered 덮여지죠. 이 덮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막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prevent가 나오면 빨리 뭐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 ing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데는 감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들 위에 이슬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left out 그냥 내버려 두단데 얘가 지금 PP가 나왔죠. 앞에 were covered에 대한 병렬입니다. were covered and left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덮여진 채로 left out 그냥 내버려지게 되는데 overnight는 하룻밤 동안이에요. 어디에서? 밤에는 굉장히 춥겠죠. 엄청 추운 기온에다가 하룻밤 동안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냉동을 시키고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동 예습을 해와서 선생님이 주제를
주제를 미리 알려줬잖아요. 인류 최초의 냉동 건조 감자라고. 그러면 지금 냉동을 시킨 과정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건조를 시킨 과정이 나와야 될 겁니다. The following day는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룻밤 동안 냉동을 시킨 그 다음 날에 감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덮어놨었잖아요. were exposed. 노출이 되어지죠. 태양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즉 햇빛에다가 말리는 건조 과정이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고 나서 그 농가의 가족들은 한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기실 alike. 자, 얘는 여러분들 언제 했더라? 그렇죠. 선생님이 이번 4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지난 10개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었던 4월달 모의고사 어법을 선생님이 전부 다 총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자주 나왔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한 이 unlike와 like 구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뒤에 명사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전부 다 동등하게 모두가 다 뭐를 한다? 밟아서 으깨는 과정을 합니다. 어제 하룻밤 사이에 얼려진 그 감자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려진 감자를 발로 막 으깼어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될까요? 어떤 액체 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 express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여러분들 구문 독해 어떻게 해오셨어요? 일단은 그거는 확인했죠. 우리 콤마 앞에가 주절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요거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명사가 왔고요. 뒤에 ed가 왔는데 repeat는 일단 무엇을 반복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ed는 그냥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pp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얘는 선생님이 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까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반복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바로 이 repeated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이 자리에는 그냥 본동사가 오면 안 돼. 왜냐면 앞에 주절이 나왔기 때문에 주동, 콤마 주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is repeated는 탈락. 두 번째, repeating하고 repeated의 차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인데 뭐라고 했더라? 얘는 무엇을 반복하다라는 타동사야. 뒤에를 봤더니 목적어가 없죠. During the following days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 days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며칠 동안 몇 번을 반복이 되어지는 절차 과정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문장이요. The resulting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그 결과로 만들어진 냉동 건조된 감자는 뭐라고 불려지는? 추노라고 불려지는 이것은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사가 나온 다음에 본동사 찾으셔야 돼요. 저장이 되어지는데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어지냐면 밀폐된 그리고 영구 냉동 지하 창고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지하 창고에 대한 부연 설명을 관계부사 where로 사용을 했으니까 뒷문장 완전하겠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keep은 일형식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수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이러한 지하 창고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답은 이제 끝났죠? 앞에서 무슨 얘기했었어? 감자의 특징이 수확이 되고 나면 몇 달밖에 신선도를 유지를 못하는데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방법을 개발했다. 몇 년 동안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추유료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마무리 설명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지죠. 두 번째, baked.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was에 걸린 pp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가루로 만들어진 다음에 빵으로 구워지죠. 건조했었던 것을 다시 물에 넣어서 원상으로 볶기를 한 다음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걸쭉한 스프나 스튜에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미 음식 얘기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추페라고 발음을 하는데 추페는 말 그대로 그 걸쭉한 스튜 종류예요. 우리가 추페를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죠. 이 추페는 was made 만들어지는데 뭐를 갖고 만드냐면 일단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첫
첫 번째 당연히 추노를 넣고요. 그 다음에 available은 왜 나왔냐면 그냥 가정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거를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사용이 가능한 고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런 야채들을 추노랑 같이 넣어서 만드는 추배와 같은 이런 것이 사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자의 특성,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후에 맞춰서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 보존하는 방법이 이제 6번 문장까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추노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어지는가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뷰 같이 가신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노가 어쨌든 고유명사죠. 그래서 이것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일치하는 내용, 불일치하는 내용으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죠. 삽입과 관련돼서 삽입 문장 2개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감자의 특성이 이러하지만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었죠? The resulting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냉동 건조 포테이토는이니까 이 앞에는 이미 냉동 건조했다라는 내용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사실 순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풀려지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모칸에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체킹한 다음에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유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감자가 수확이 되어지고 나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A번에서부터 C번까지 이렇게 스키밍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A번에서는 수확 이후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수확이 되어지고 나면이니까 요거와 이제 유사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뒤에를 읽는 게 중요하겠죠. 자, B번에서는 요렇게 읽는 과정 속에서 however이 보이셔야 됩니다. 역접이 나왔어. C번에서는 단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단서다? 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냉동 건조된 감자니까 이거는 시간적 연대로 풀 수 있겠다. 이것도 왜? 앞에 있는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죠. 이 앞에는 분명히 감자를 뭐 했다? 냉동 건조시켰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B, C 중에서 선생님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선생님 당연히 역접부터 보기로 했었어. 자, 역접이 있는 부분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보관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면 얘는 네모칸 뒤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무조건 찍으면 안 돼. 왜? A번에서 이 네모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However 앞에는 분명히 보관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However 뒤에는 그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A 볼 것 같아요? C 볼 것 같아요? 그렇죠. C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자 역접 다음으로 역접은 앞뒤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고요. 지시하는 대상을 찾는 건 그 앞에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결과로 생긴 냉동 건조된 감자는이니까 이 앞에는 분명히 냉동 건조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번을 봤을 때 냉동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옴으로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역접. 두 번째가 지시하는 대상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B번을 통해서 앞뒤가 유추 가능했고 C번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가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B번과 C번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정확하게 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지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휘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도 조금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나왔죠.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딱히 주는 어떤 주제나 로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앞서서 얘기했었던 어떤 방법론이라서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휘도 많이 어렵진 않았죠. 좀 요거 생소한 거 흙 다진 벽 한국어로도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흙을 이제 다져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ram이라는 것은 밀어넣다, 쑤셔 넣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고요. earth는 여러분들이 지구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흙, 토양 전부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solid 형용사일 때는 단단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로 시작했으니까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played with. 이것을 가지고 논 적이 있느냐라는 경험을 물어봤고요. 모래 예술 장난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흥미를 유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건축 분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관계부사가 왜 왔을까라고 조금 아리송송했었겠지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관계부사 where를 씁니다. 뒷문장 완전 불완전 여부만 여러분들은 챙기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실험했을 때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색상에 있는 모래를 붙죠. 색상이 있는 모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색상이 구별되는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붙냐면 일단 첫 번째 텅 빈 플라스틱 틀이라든지 아니면 텅 빈 유리병에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한 번에 한 겹씩 붙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겹마다 색상이 다른 모래를 이제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예쁜 디자인의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 건축업자들은 사용합니다.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면서 이제 여기 이 문장을 삽입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기술이니까 앞에 어떤 기술, 기법이 나왔어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역접이 이루어지죠. 기법은 동일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겁니다. 뭐 했을 때? 자, 그들이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흙 다진 벽을 지었을 때 그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크지만 동일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했었던 한 번에 한 겹씩 다른 색상들을 이렇게 켜켜이 넣는다 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single word of this type. 여기서 this type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연 건축업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단일한 벽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사실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 문제긴 하지만 삽입 문장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this type을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서? accent piece. 한마디로 뭔가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해석 좀 어색했을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집이 대체 뭐야? 그쵸? 여기서는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여서 만들어진 집에서 어떤 특색있는 강조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이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ilt의 수동 형태 기억하시면서 4번 문장 보실게요. 우리 소재에 해당되는 흙 다진 벽이 나왔네요. 그러면 흙 다진 벽은 종종 만들어지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흙의 layers가 나왔으니까 여러 겹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것과 같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부터 그 벽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일단 틀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틀을 다른 단어로 formwork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지문하기 바로 직전에 뭐를 했었죠? 우리 곰팡이 했을 때 몰드 선생님이 거푸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거푸집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용광로에서 막 나온 그런 것들을 식기 전에 어떤 틀에다가 붓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식고 굳어지면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틀대로 이제 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거푸집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단계는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거푸집을 만들고 나서 그 거푸집에다가 뭐를 내야 돼요? 요러한 것들을 전부 다 부어야 할 겁니다. 일단 축축한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이미 굳어진 상태를 부으면 당연히 그 모양이 그 틀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지기 이전의 상태의 혼합물들을 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계속 무슨 얘기했었냐면 색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색상 얘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즉, to make it more attractive. 그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이죠. 목적 보호자리 형용사 챙기시고요. 당연히 그 다른 겹들이 아마도 천연 색소로 색이 입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 색을 입혀야 되겠죠. 굳어지고 나서 거기 겉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벽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굳어진다라는 단계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흙이 그 거푸집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것은 눌러서 다져지게 될 겁니다. 그럼 눌러서 다지는 목적이 뒤에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컴프레스가 무슨 뜻이죠? 압축시키다죠. 그러니까 그 토양을 압축시키고 두 번째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서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뭐로써? 하나의 단단한 벽으로서 서로가 잘 붙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눌러서 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법, 자, 두 가지 병렬 같이 보셔야 돼요. to compress. 뭐하기 위해서 to make가 지금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stick together, 서로 붙다라는 동사 원형 이유는 사역동사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내용의 전개가 마무리가 됐고요. 리뷰는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를 했었지만 로직상으로 봤을 때 사실 순서보다도 삽입 문장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법한 것. 근데 항상 우리가 단서를 어떤 형태로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비슷한 기법이 사용됐다. 그러나 더 큰 규모에서 사용이 된다. 라니까 그 전환이 되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라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자연 건축업자들이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단일한 벽,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이니까 이것과 같은 벽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은 다음에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색상을 입힌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요렇게 전환을 잘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떤 만드는 순서 원리는 사실 해석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막 시간에 쫓기잖아요. 우리 문맥 문제 풀 때쯤 되면.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막 풀다 보니까 요런 단서들을 딱딱 여러분들이 찝어내지를 못한다면은 시간이 조금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순서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네모칸에서 핵심이 되는 어휘를 봤을 때 소재는 파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리 예술 장난감을 진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는지 안 갖고 놀았는지 우리의 경험이 궁금한 건 아니야. 왜냐면 이 장난감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그 경험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로 다른데 이렇게 적용이 돼요 라는 게 이 사람의 취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우리가 스키밍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조금 단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쯤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ABC 중에서 뭐를 먼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매력적인 단서는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A번부터 C번까지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순서를 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추 짐작이 가능한 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경험을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A는 사실 가장 먼저 올 수 없으니까 1번은 탈락이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를 봤더니 이거는 일단 이전에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걸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따라진다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B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흙 다진 벽은 종종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이걸 부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번이 A번보다는 일단 앞서야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놓쳤었냐면 일단 우리의 경험에서 갑자기 건축 얘기로 전환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거죠. 사실 이 앞에 likewise가 나타났다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의문문 형태로 끝난 다음에 likewise로 이어받기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kewise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연 건축업자들이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지만 더 큰 규모면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언급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흙 다진 벽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C 다음에 B 다음에 A구나 라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꼼꼼히 읽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순서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특강까지 4월달 모의고사 특강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문맥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 번 할 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으면 좋겠고, 이거 다음이 또 뭐가 되는 거죠? 문장을 이제 삽입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사실 순서를 문제를 푸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방법론이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면 문맥이랑 관련된 유튜브가 벌써 3개나 올라갔을 거예요. 모의고사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삽입 문장 풀이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순서 푼 거에서 충분히 방법론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력껏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강의 1번과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은 13강의 7번과 8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